과학 뉴스 오늘은 마지막 주제인데요. 식물도 괴로울 때는 비명을 지른다.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. 그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생물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건 맞는데 동물이 고통스러워하면 눈에 보이잖아요. 예. 근데 식물이 고통스러워하는 거는 눈에 잘 안 보이고 특히나 이제 뭐 소리나 이런 걸 들을 수가 없는데 이거 좀 흥미로운 뉴스네요. 예, 그 과학자들에게는 꿈의 저널이 세 개 있어요. 예. NSC라고 합니다. NSC. 예. 그게 뭐 내셔널 시큐리티 커미티 이런 게 아니고요. NSC, 네이처. 예. N, S는 사이언스, 예. C는 셀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. 예. 그 거기에 세 개에 실리면 모든 과학자들이 야 나는 좀 과학자서 할 만큼 다 했다 생각하는 거예요. 친구들이 이제 제 친구들 보면 여기 제 친구들이 절반이 과학자인데 NSC에 실린 친구가 몇 명 되지도 않아요. 오. 근데 거기 하면 싫고 나잖아요. 어유 어깨에 힘 들어가는 거 좀 보통 아닙니다. 근데 이 셀에 지난 3월 30일에 발표된 논문이에요. 논문의 핵심이 뭐냐면 식물도 가지가 잘리거나 가지가 잘려서 아프거나 또 목이 마르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른다는 겁니다. 그거를 아주 정밀한 그러니까 그 현미경 같은 경우도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아주 작은 입체까지 다 분석할 수 있는 그 기계가 나오듯이 이런 소리를 채집하는 그런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건가요? 아, 그게 약간 인공지능으로 시작하는 건데요. 예. 식물은 성대가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소리를 못 내요. 예. 근데 이제 우린 배웠잖아요. 부름켜 해가지고 이제 목질부에 물관과 체관 배우지 않았습니까? 예. 기억나시나요? 그러니까 체관은 영양분이 움직이는 거고 물관은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물관은 우리가 물을 빨대로 물 빨아줄 때 어떻게 해요? 쭉 빨아줄 때 그 빨대가 약간 움츠러들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수분을 빨아올릴 때 수축합니다. 그러니까 물관도 마찬가지예요. 빨대처럼 나무가 수분을 빨아올 때 물관이 살짝 수축돼요. 그리고 이때 공기방울이 만들었다가 터져요. 그 물관 안에 물이 꽉 차는 게 아니라 가끔가다 그 공기방울들이 있는 거예요. 마치 풍선이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납니다. 작을 뿐인 거죠. 근데 가뭄이 많아요. 가뭄이 들었다. 그 물을 빨아들일 때 어떻게 해요? 공기방울이 많겠죠. 공기방울이 많으니까 어떻게 우리 나무 속에서는 공기방울이 더 많이 터져서 터지는 소리가 더 많이 나겠죠. 그러니까 이게 목말라서 내는 소리인 거죠. 근데 이게 과연 목말라서 내는 소리일 수도 있고 고통 때문이 소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? 실제 아플 때도 그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고통을 줄 때도 목이 마를 때도 가뭄이 들 때도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. 이걸 이제 인공지능으로 요즘은 인공지능 없으니 연구를 못한 시대입니다.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통해서 구분하는 모델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그게 실험실 안에서뿐만 아니라 온실에서 키우는 식물들 담배 토마토, 옥수수, 뭐 포도가 목이 마를 때 소리를 낸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. 그러니까 갈증이 났을 때, 그 고통스러울 때 다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구분을 했다는. 그렇죠. 그 소리까지 구분을 그러니까 했다는 우리는 거죠. 그 전에는 식물이 소리 낸다는 건 생각도 못했던데 그것도 알아냈고 이게 목말라서 내는 건지 잘려서 아파서 내는 건지도 구분을 한다는 거죠. 나중에 좀 더 발전을 하면 이제 식물 간의 교감이나 소통하는지 이런 연구들도 또 나름대로 그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어떤 게 있으면 해변 달맞이꽃. 그러니까 이름부터 말하자면 달맞이꽃인데 해변에 피는 꽃이겠죠. 해변 달맞이꽃에다가 벌이 날아다니는 소리를 막 들려줬어요. 그랬더니 꿀을 막 분비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도 생각해요. 빨리 벌들이 와야 되잖아요. 벌들 와서 자기 수분을 시키려고. 근데 이 연구를 하신 분이 그 이스라엘의 릴라크 하다니 교수예요. 근데 이게 뜬금없는 게 아니었습니다. 그 식물의 감각에 대해서는 이미 좋은 책이 있었어요. 식물은 알고 있다. 부제가 보고 냄새 맡고 기억하는 식물의 감각 세계라는 책이에요. 제가 이거 2012년에 사서 봤거든요. 그러니까 벌써 10년도 더 지난 책이에요. 그런데 이 책에 보니까 이 얘기가 미리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. 책에 보면, 그러니까 뭐 벌에 의한 수분 과정에서 꿀벌을 실제로 날개짓을 하지 않고도 그 빠른 날개 근육에서 오는 진동으로 고빈도 진동을 생성해 꽃이 화분을 방출하도록 자극한다 했어요. 테라비브 대학의 이론 생물학자인
릴라크 하다니 박사는 진화를 공부하기 위해 수학적 모델을 사용한다 하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상당컨대 진동 소리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떤 방식으로 꽃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.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이런 소리가 꽃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가설이 세워졌는데 10년이 지난다면 그게 논문으로 나오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식물의 감각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. 예. 근데 이 책 정말로 좋은 책이에요. 근데 사람들 잘 모르시더라고요. 가설이 일정 정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 이론이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근데 이 이론은 아주 초기 단계니까 더욱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더 필요한 연구가 있어요. 그러니까 박쥐, 설치류, 아니면 다른 곤충들도 이 식물의 소리를 들어내는가, 또 다른 식물도 이 식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를 알아내야죠. 어쩌면 동식물들이 식물의 소리를 듣고선 반응하도록 됐었을 수도 있거든요. 벌이랑 꽃은 좀 친할 것 같아요. 그래야죠. 근데 벌이 생긴 지가 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. 아. 네, 그러니까 한참 그 전에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바퀴벌레 있잖아요. 우리 바퀴벌레 싫어하잖아요. 벌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. 공룡 시대에 막 생겼어요. 그 당시 벚꽃들이 있었거든요. 목련이 있었어요. 목련 밑에서 티라노사우루스가 다 잠들고 있을 때 그 목련꽃은 누가 수분을 켜줬을까? 그다지 벌이 등장하지 않은데 그때는 주로 바퀴벌레들이 다니면서 벌이 없을 때 암술 수술 그거 많이 해줬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바퀴벌레 함부로 미워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. 바퀴벌레가 꽃 열매 맺고 꽃 피우는 중매쟁이 역할을 한 거네요. 그렇죠. 요즘은 이제 그 바퀴벌레 그 역할을 못하죠. 왜? 더 잘하는 애들이 벌과 나비가 있으니까 거기서는 퇴출됐고 그렇습니다. 다 인생이 그렇습니다. 예. 저 바퀴벌레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라 흥미롭네요. 이렇게 그 새로운 과학 뉴스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예상보다 훌쩍 너무 많이 지나가는데요. 가네요. 부지런히 하겠습니다. 다음 걸로 진도 나가겠습니다.